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 욕탑방 이야기 22번째 시간이네요. 공부해볼 만한 아주 좋은 질문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랍니다.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제가 돈이 저절로 굴러오는 명상을 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 건지요? 명상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웃겨서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돈이 들어올 창고가 없는데 말이죠. 네,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전업주부고 그리고 돈이 들어올 창고나 통로가 전혀 없는데 내가 무슨 저절로 돈이 굴러 들어오는 명상을 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질문과 아니면 의심을 갖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이 바른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소장님,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명상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양심에 털이 난 건가요? 양심에 무슨 철갑을 두른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그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무슨 일확천금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큰 행운이나 기회가 와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풍족해진다거나 이런 걸 잘 용납을 못 하세요. 그런 이제 사고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중심 메시지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나온 그 순간 그 어린아이가 먹고 쓰고 자고 입고 하는데 고민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어느 시점까지 충분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어린 아이인데 엄마한테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사람 노릇도 못하고 주 52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런 역할도 못하니까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우유를 주세요. 저는 저의 노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커서 자력을 얻을 때까지 모든 가족들이 사랑과 정성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그리고 보편적인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슨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알바를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노동력을 발휘하거나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수고로움을 겪는 것이 아니지만 그 존재 자체나 그 아이의 모습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거죠. 우리의 존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는 아빠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듯이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도 그렇게 온 우주가 전해주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직업이 있든 말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그것 이전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나올 때 우주가요 사람을 왜 세상 밖으로 내보내냐면 너는 이 온 우주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해.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볼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됐고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는 엄마의 심경으로 왜? 우리는 온 우주의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또 영원히 온 우주가 나에게 다복히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그것도 한 3개월 된 어린아이가 엄마 입을 딱 틀어막으면서 엄마 저는 사람 노릇도 못했어요. 오늘 8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모유 수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1등급 분유는 먹이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끼만 저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입을 틀어막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마음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전업주부고 돈이 들어올 창구나 통로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명상을 한다는 게 이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우주와 나하고의 진정한 이치, 가장 본질적인 진리,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태초의 이치를 들여다보면 이 우주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보냈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두 축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그 말을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저는 개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온 우주가 바로 우리 입 앞에다가 이것 좀 먹어볼 테야, 이런 축복을 한번 누려볼 테야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업주부거든요. 그리고 그 복을 스스로 물리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내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축복받을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으니 썩 물러가거라 하고 코앞까지 온 우주가 나를 축복해주기 위해서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어도 그걸 다 물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돈이 저절로 찾아오는 명상을 듣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현찰이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슈퍼에 딱 갔는데 마감 세일 5분 전입니다. 5분 동안만 특별히 1+1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돈이 들어온 거나 똑같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우연히 길 가다가 친한 고등학교 동창을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늘은 내가 밥을 좀 살게. 너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예쁘니? 하면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 반가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밥을 한 끼 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돈이 들어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풍요의 에너지, 넉넉함의 에너지, 돈의 기운, 물질의 파동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어느 순간 현찰도 되기도 하고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돈은 꼭 그 종이떼기가 표준말인가요? 어쨌든 그 종이 지폐만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집에 있는 나랑 친한 언니가 부침개를 맛있게 부쳤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여러분, 그것도 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해물파전이나 그런 거 부침개, 녹두 부침개 한번 사드시려고 그러면 적어도 10,000원은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넓고 크게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온 우주가 나를 왜 세상에 내보냈을까? 축복받으라고. 축복받을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이고 아니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입구를 내 스스로 틀어막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돈의 명상을 한다고 그것이 꼭 현찰의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좋은 사람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옆집 언니가 맛있는 부침개 또 해물파전을 부쳐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디에 갔는데 세상에 딱 나까지만 1+1 행사에 내가 딱 소속될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돈의 에너지가 나에게, 축복의 에너지가 나에게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성현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몇 장 몇 절의 말씀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것들은
일하지 아니하고도 곳간에 무엇인가를 쌓아두지 아니하고도 본인들이 먹고 싶고 입고 마시는 것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도요. 너희들은 마음 공부를 잘 하고 수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진정한 도인이 되면 마음에 사심잡념이 사라진다. 마음의 사심잡념이 깨끗하게 사라진 사람은 천록이 내리나니라.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리나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애 비유를 그때 드십니다. 저 어린아이를 보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방실방실 웃고 있는 저 사심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온갖 복이, 온갖 축복이 먹고 쓰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제공되지 않느냐. 이게 우주의 이치니라. 부처님께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하고 명상을 열심히 하고 사심잡념이 사라져. 사심잡념이란 뭐냐면 나한테 우주가 축복을 하시겠어?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에게 그게 사심잡념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오직 우주와 내가 한 마음, 한 기운, 한 몸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지구에 무슨 빌 게이츠가 최고의 부자네, 워렌 버핏이 최고의 부자네, 그렇다고 하지만 우주 전체에 놓고 보면 여러분 그거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저 해운대 백사장 모래알갱이만큼의 부유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명 그 부호들이 갖고 있다는 그 재물복이라는 게 우주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 한강에 물 분자 하나만큼도 안 되는 부를 쌓아놓고 나는 부자일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열고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 하나도 축복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쩌다 생긴 일이지요 살다 보면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그런 일도 있지요 이렇게 냉소적이고 차갑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따뜻하게 미소를 건네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갔는데 무료 시음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한 잔을 마셨더니 그 차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축복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생각하고 느끼고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자고 이렇게 옥탑방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명상도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축복받을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주로부터 축복받을 축복 면허증, 축복 허가증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나누고. 여러분 축복은요 나눠줄수록 훨씬 더 커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반갑게 만나는 이웃에게 활짝 웃어보세요. 그러면 그 이웃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즐거워하지. 저 사람이 드디어 또라이가 되셨어. 날이 더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날 보고 활짝 웃는 게야? 뽕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마음껏 느끼십시오.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거죠. 그런 축복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축복의 물레방아가 되리라. 나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축복은 10배, 100배, 1000배로 커져서 세상으로 다시 흘러나간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자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사실 자격과 능력이 충분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건 꼭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드디어 정확히는 9개월이 조금 한 10개월 정도 됐고요. 그냥 통상 1년 정도의 이제 호주의 생활을 마감하는
호주 에피소드 마지막 날입니다. 군대 에피소드를 마칠 때하고는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로써 호주 에피소드 1년 정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제가 완벽하게 이렇게 바꿨잖아요.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주 낯선 곳을 가거나 낯선 길을 가거나 낯선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나의 유전자가 급격하게 아이고야 이거 비상사태구나 하면서 나의 잠재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깨어난다고. 가능성이 막 고개를 디밀면서 이제는 내가 좀 활동을 해야겠어 라고 막 각축전을 벌이면서 나의 무한 가능성과 잠자고 있는 좋은 유전자들이 막 깨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나의 유전자를 깨어나게 하고 나의 가능성을 깨어나게 하거든요. 옳거니 잘됐다. 그러면 한번 그 인간을 바꿔볼까? 아니 문 소장님께서 한 번씩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라고 했으니까 나는 세상에 여러분 성은 그시요 이름은 인간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함께 사는 그 인간을 바꿔보고 새오빠하고 한번 살아보면은 내 삶은 급격하게 나의 무한 가능성은 엄청나게 개발될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조금 이렇게 생활의 활력소가 될 만한 그렇게 환경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롭고 여러분들의 무한 가능성이 이렇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1년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계기였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제 원래 계획이 이제 뭐였냐면요. 호주에서의 그 1년을 마무리를 하고 국내에 잠깐 돌아다 점을 찍은 다음에 미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호주에 있으면서 다 알아봤거든요. 첫째는 영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를 하려면 그래도 뉴욕에 한번 가서 공부를 해봐야지라고 하는 우리가 왠지 모르게 미국에 대한 로망들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에는 한번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1년 동안의 시간을 마치고 그래도 미국에 한번 가줘야 미국의 역사가 나 무는 시기를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미국에 가기로 다 준비를 하고 국내로 이제 들어온 거죠. 지금도 이제 호주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쭉 적도를 다시 넘어서 대한민국 상공을 지나면서 호주를 바라볼 때하고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느낌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국에 도착할 때 그 느낌과 선명한 그 경험과 감정들이 지금도 이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이제 청운의 꿈을 다시 품은 거죠. 소장님 좀 사셨나 봐요. 호주에서 1년 유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미국을 가시겠다니 저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우주에 요청하는 그거 하나 믿은 거죠. 호주도 그렇게 가게 됐잖아요. 창조의 마술, 시크릿을 통해서 그냥 느닷없이 가게 됐잖아요. 그냥 계획과 포부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우주에 진실하게 요청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돈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또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국내로 딱 들어왔는데 세상에나 국민 트라우마 IMF 구제금융 사태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IMF는 제가 쭉 보니까 이게 국민 트라우마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집단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의식 세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뭉치면 그게 마치 무슨 덩어리 금덩어리 같이 집단 무의식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국민 트라우마인 IMF에 대해서도 한번 집단 무의식을 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다 준비해놓고 미국의 어디로 뉴욕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뉴욕 시내로는 못 가고 뉴욕 약간 변두리로 가서 이제 1년 동안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만반의 준비와 청운의 꿈을 품고 있었는데 IMF 사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10,000원을 바꾸면 10불 정도를 이제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있었다면 IMF가 터진 다음에는 10,000원을 바꿔봐야 5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가 따블로 하루가 다르게 학비가 이제 올라가고 내가 준비해야 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직장을 잃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나고 그래서 실제로 IMF부터 그 몇 년 사이에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실제 통계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정말 많은 가정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 트라우마예요, IMF 사태가. 근데 저도 그냥 그 직격탄을 맞은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도대체 IMF에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미국 가야 되는데, 미국을 한번 찍고 와야 되는데, 미국의 역사에 적어도 문은식의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링컨 박물관에 가서 링컨 대통령하고 나 대화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정말 낭망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음에 커다란 멍이 듭니다. 그러고는 이제 미국 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철원에서, 저는 어쨌든 철원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인가 봐요. 오사단 군생활도 그 철원 백마고지가 철원에 있거든요. 철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에피소드와 기적과 같은 삶을 체험했는데 철원에 계신 선배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나는 전생에 궁예였나 보다. 짐이 관심법으로 보니 네 마음속에 마구니가 있는 게야. 그 철원이 궁예에 그 도읍지가 있었던 그 태봉국이 있었던 바로 그 철원 평야거든요. 철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 선배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은식, 나를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미국에는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뭘 해야 되나. 휴학은 이제 이미 2년을 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복학하기는 싫고 뭘 해야 되나.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철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배님께서 너 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궁예의 신이 접신되어가지고, 그래 내 관심법으로 보니 미국보다는 철원으로 가야겠구나. 철원엔 마구니가 없어 하면서 이제 딱 결정을 해가지고 그 철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그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갑돌이에요, 갑돌이. 그냥 제가 붙인 그냥 별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름은 있으나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남자는 갑돌이, 여자애는 갑순이 이렇게 이제 사연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갑돌이가 있었는데요. 얘가 다른 애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내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움찔움찔 놀랜다거나 아니면 늘 불안해 한다거나, 그래서 다른 아이하고는 굉장히 정서가 다르다. 이거는 필시 가정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게 관심법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그런 이유가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딱 든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갑돌이에게, 갑돌아, 아빠 뭐 하셔? 군인이요! 아빠 얘기만 하면 얘가 경기를 하듯이 굉장히 긴장하는 걸 보고, 이거 가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가정상담 요청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멈칫멈칫 하시더니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갑돌이를 쭉 지켜보니 갑돌이의 정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렇게 군인이나 공무원처럼 이렇게 전근을 많이 다니는 그런 집 아이들이 그 정서 불안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도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정서적으로 적응하는데 3년 걸립니다. 보편적으로 3년 걸려요. 근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학교를 옮기고 이사 다니고 군인 가족이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 어른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3년이 걸리거늘 어린아이들이 1년마다 2년마다 전학을 다니고 이사를 다닌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한 곳에서 머물러 있고 아빠만 이동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에 상당히 엄청난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갑돌이가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원리를 좀 알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이렇게 쭉 그 집에 가봤더니 저는 집을 들어가자마자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거실 정중앙에 큼지막한 붓글씨로 가훈 이렇게 써놓고 그 가훈이 4글자입니다. 정직, 성실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랑하자 이런 거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가훈이라고 거실 정중하게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글귀는 신속정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훈이 신속정확이에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백발백중, 초탄명중 그런 걸로 가훈을 하시지. 간단명료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명령복종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뉘앙스인 거죠. 신속정확. 가훈이 신속정확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LTE 통신사도 아니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가훈을 누가 정해서 저렇게 걸어놨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정해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이의 정서불안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엄마에게 그걸 쭉 설명을 했어요. 아빠가 대체적으로 어떤 성향이냐 그랬더니 집에서도 군인이랍니다. 그러니까 가훈에서 보여주듯이 신속 정확해야 돼요. 아빠가 무슨 명령을 딱 내리면 모든 가정이 말하자면 아빠가 이야기한 명령 내린 작전 계획을 짠 그대로 탁탁탁탁탁 군인들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영창 간다 그 말이에요. 가족들도 막 영창 보내버려요. 막 얼차려하고 푸시업 어금니 꽉 깨물어 푸시업 10번 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동안 수많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의 자녀들 그리고 성직자의 자녀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를 많이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도 선생님이고 집에서도 목사님인 거예요. 그냥 집에서는 엄마이어야 하고 집에서는 그냥 아빠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정말 훌륭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처럼 일종의 이제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한 거죠. 그래갖고 집에서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들을. 또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이제 자신의 아이들을 대하는 거죠.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어떤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세요. 아빠가 목사님이었는데 이 친구가 알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렸대요. 그래갖고 막 숨 넘어가가 막 어린애가 알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렸으니 그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119에 신고하면 정말 그 119 대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친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그 알사탕이 목에 걸려하고 캑캑거리는 그 어린아이 앞에서 아빠가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래갖고 자기는 너무 그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신앙적으로. 알사탕이요. 빨리 뱃속으로 들어가 주십소사. 그렇게 말하자면 기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집에서는 목사이기 이전에 아빠이어야 하고 선생님이기 이전에 엄마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집에서도 군인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아빠는 왜 그렇게 말하자면 할 수밖에 없었느냐. 어려서부터
너무 아버지에게 강압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주 권위적이고 서당 훈장 선생님보다 더 말하자면 이렇게 억압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아빠가 왜 군인이 됐냐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 아빠보다 나를 저렇게 억압하고 짓누르고 늘 명령하는 저 아빠보다 더 강한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육군 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본인도 이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를 만나서 아니 도대체 아들에게 왜 그렇게 신속정확, 백발백중, 초탄명중, 간단명령 이렇게 아들을 왜 군인 다루듯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아이는 강하게 커야 됩니다. 강하게 훈육을 해야만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끄러미 듣다가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사랑받고 큰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강하게 키운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게 큰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약하고 아빠가 없는 곳에서는 무기력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무기력한 사람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충분히 사랑받고 자신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으면서 그렇게 자란, 그렇게 큰 사람들이 정말 강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에너지는 없기 때문이죠. 이 우주는 사랑의 에너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에게 그 말을 탁 했더니 너무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그 아빠를 먼저 상담하고 아빠의 마음이 변하면서 그 갑돌이가 정말 그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철원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최초로 변화시킨 최초로 가족 치유를 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게 벌써 20년, 한 25년 전의 일인데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15개 교육청에서 다양한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수많은 가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뿌리가 되었던 경험이에요. 제가 그때 경험으로 이 일은 정말 소중하고 어쩌면 나에게 궁예가 관심 뽑으러 보니 문은식은 이런 일을 해야 해. 안 그러면 마군이야. 한 것처럼 마치 소명처럼 저에게 그렇게 긍정 심리학을 하게 되고 긍정 상담, 긍정 치료, 긍정 프로그램, 긍정 치유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철원에서 그 신속정화 그 군인 가족을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오늘의 제 인생을 출발하게 됐던 아주 중요한 첫 디딤돌이 된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더 큰 계획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죠. 호주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망 속에 미국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마침 철원의 선배님께서 도와달라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돌이의 가정을 만났고 제가 최초로 가족을 치유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그런 긍정 변화, 긍정과 성공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기회와 모멘텀을,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바로 그 갑돌이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갈 계획이 취소된 것은 나를 이렇게 오늘날의 나야, 그리고 문은식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문은식이 역할할 수 있는 생태계와 나라는 문은식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더 큰 그림과 더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고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만 생각대로 잘 안 됐어, 계획이 어그러졌어, 엎어져 라고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더 큰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의 문이 닫혔어? 제 좌우명이기도 하거든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두 개의 문이 열립니다. 두 개의 문이 닫혀요? 그럼 네 개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우주가 진행하는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만 열면 그 계획이, 그 놀라운 축복과 기회가 나에게 쏙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할 한마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더 큰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더 큰 계획, 그 더 큰 기회를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